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김영석 이사님, 그다음에 글로벌 총괄이신 네슨 상당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정말 따끈따끈한, 정말로 딱 2달 전에 새로 출시한 고성능의 파일과 오브젝트 플랫폼인 플래시 블레이드 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제품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면 아마도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저희 고객이시자 글로벌 테크니컬 얼라이언스 파트너이신 레벨업의 책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어떠한 베니핏들을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항상 아시잖아요. 데이터 양이 얼마만큼 급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아키텍처를 온프라미스로 가져가야지 될지 아니면 클라우드로 가져가야지 될지 많은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최근에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6년, 앞으로 4년 후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내 데이터 대비해서 4배 이상 용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은 인프라나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위해서 비용들을 소비들을 하시는데 아마 대부분들 재구매, 그다음 재구축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새로운 플랫폼, 말 그대로 지금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의 새로운 분석 플랫폼이나 아니면 AI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온프라미스로 운영하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00%를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의 완전한 과금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 이유는 사실 초기에 투자 비용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고객분들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나 많은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형 과금 체계로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거기에 포커스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 데이터 측면에서 정말로 이상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지 될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요 3가지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유롭게 확장하고 이동하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지금은 단순히 데이터가 목적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바로바로 활용들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가져가셔야지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서비스 외에도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필요할 때 쉽게 엔드 유저한테 배포하고 자원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딱 고민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실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17년도에 최초의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플래시 블레이드가 어떤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가 되고 나왔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바로 지금 5년 동안 글로벌하게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입니다. 사실 퓨어의 설계 사상은 딱 이 페이지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거죠. 퓨어도 이 트렌드와 그대로 맞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파이드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 저희가 명명하는 부분은 UFFO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파일에 대한 목적, 오브젝트에 대한 목적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제가 계속 이제 모바일 폰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체감적으로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전화 기능, 그다음에 메시지 기능만 하면 사실 그 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웹 서핑도 하시고 거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하시고 그다음 많은 업무도 모바일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폰의 세대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가 지향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히 워크로드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목적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허브로 가져가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플래시 블레이드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딱 2달 전에 플래시 블레이드의 뉴 제너레이션 모델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뉴 제너레이션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spend so much time on the unnecessary, the unknown, the unruly. What we need is the uncomplicated. FlashBlade S. It makes complex data storage simple, eliminating chaos, combining hardware and software innovation, decoupling capacity and performance, while delivering power, space, and cost efficiency, evolving over time to meet your needs now and in the future. This is the last scale-out storage platform you'll ever need. 네, 사실 이 동영상 1분짜리 동영상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테일한 기술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일부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던 고객분들도 계시고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그 기술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 메시지 플래시 블레이드를 왜 저희가 뉴 제너레이션으로 개발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마 오전부터 가장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uncomplicated 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할지 지금도 내부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로 이거를 정말로 저희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복잡하지 않은 쉬운 이런 용어로 바꾸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uncomplicated data storage forever. 플래시 블레이드 S가 바로 퓨어 스토리지가 올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그대로 탑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밑에 보시는 이 4가지
스케일러빌리티, 스피드, 심플리시티, 서스테이빌리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메시지입니다. 사실 플래시 블레이드 S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요 네 가지의 S로 시작하는 요 네 가지의 그 아이템을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브랜드 네임을 플래시 블레이드 S로 잡았습니다. 사실 뭐 한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그다음 스피드, 고성능, 심플리시티, 단순함, 서스테이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만 사실 오늘 많은 세션이 진행되겠지만 돌아가실 때 이 네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저의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장성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꽤 많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잘 사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많은 좀 질문 아니면 개선이 돼야지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컴퓨팅, 이 블레이드가 컴퓨팅에 대한 영역, 스토리지에 대한 영역 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설계 사상이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되는데 실제 필드에서 보면 고객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디스크 모듈이나 컨트롤러 모듈을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고자 하시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컴퓨팅 모듈하고 스토리지 모듈을 이제 모듈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행사장 밖에 이 홀 밖에 보시면 실제 블레이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성 부분입니다. 아마 기존의 한 유저블 한 1페타 정도를 구성을 하려면 기존 모델로도 한 14U 정도, 한 3분의 1 렉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 부분이 단 5U로 집적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능 부분입니다. 성능 부분은 뭐 2배 성능은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기존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고 정말 워크로드에 따라서는 정말 뭐 메타데이터 가속 이런 부분에서는 4배에서 6배까지도 개선이 지금 일어났고요. 저 2배는 저희가 출시한 플래시 블레이드 S 중에 용량 최적화된 S200 모델 기준에서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S500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5배 이상, 그리고 S200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성능을 개선시킨 컴퓨팅 모델도 저희가 상당히 2가지 타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다이렉트 플래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 파일, 오브젝트 이런 컨텐츠에 대한 핸들링은 상당히 블럭 IO 대비해서 오버헤드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에 대한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로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래피드 파일이라는 패키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컴퓨팅 모듈, 스토리지 모듈 언제라도 원하실 때 탈착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디스크 용량이 나온다 그럼 바로 채택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사양의 컴퓨팅 모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지금 모델에 바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1과 AI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퀄리피케이션하고 개선을 시키고 있고요. 이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사실 앞서서도 에버그린 그 다음에 ESG 관련돼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출시된 이 제품은 미래를 대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환경에 고성능이 필요한 인프라에서 네트워크 환경은 현재 거의 최대가 한 100기가 정도의 네트워크 구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네트워크 환경이
뭐 400G까지 늘어난다. 표준이 400G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스토리지에 장착된 모든 컨트롤러를 교체해야지 그 부분을 충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저희는 내부에 400G까지 지원되는 모듈들을 탑재를 해놨고요. 현재 앞단의 연결 커넥터만 100G로 사용을 하는 것뿐이고 필요하시면 400G까지도 바로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 부분, 여러분들이 매년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시고 그럼 내가 올해 최초에 1억을 들여서 장비를 샀어요. 그러면 차후년도에 1억을 더 들여서 그것만큼의 성능의 개선, 그것만큼의 용량의 확장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대부분들 스토리지들이 컨트롤러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죠.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플래시 블레이드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예측도 100% 가능하고요. 용량 확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퓨어 1을 사용하시면 정말로 저희가 용량에 대한 증가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 부분 앞서 말씀드렸고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서 봤을 때 기존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메타데이터 실제로 이제 데이터의 입력 출력이 있을 때 데이터를 오퍼레이션하는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은 그 이상 성능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 플래시 기술을 플래시 블레이드 S에서 채택을 했고요. 저희가 다이렉트 플래시 소프트웨어, 저희 프리티가 가지고 있는 최대 기능이죠. 다이렉트 플래시 소프트웨어와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 하드웨어가 결합돼서 이 결합된 기술이 플래시 블레이드 S에 모두 채택이 되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단순한 부분은 뭐 이 그림만 보셔도 왼쪽에 샤시에 대한 그림만 보셔도 상당히 쉽게 보이실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저희는 딱 모듈이 컴퓨팅 모듈, 스토리지 모듈, 네트워크 모듈.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되는 파일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져가야지 되는 컴포넌트이긴 한데,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밸런스를 누가 담당할 거냐? 네트워크에 대한 밸런스조차도 저희는 플래시 블레이드 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장 축소, 아니면 뭐 혹시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라도 교체하는 부분들이 어떤 컴포넌트라도 다 플러그인, 그러니까 온라인 중에 플러그 아웃, 플러그 인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API 쪽으로 상당히 많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서 ALS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앞서서 김영석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에버그린의 모든 기술이 플래시 블레이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플래시 블레이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 저희가 기존 용량에 대한 부분을 보존을 해드리면서 트레이드업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용량의 보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에버그린 포레버라는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플래시 블레이드 S에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래시 블레이드 S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버그린의 모든 서비스에, 구독 서비스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TCO 절감 부분이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장비를 내가 100% 쓰기 위해서 100원을 다 드리냐,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낼 거냐, 이런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전에. ESG에 대한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플래시 블레이드 자체를 설계를 했고요. 충분히 상면, 냉각, 발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시는 이 그림이 플래시 블레이드 S의 전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시, 네트워크 모듈, 그다음에 앞에 블레이드, 그다음에 블레이드에 장착되는 DFM, 딱 요게 새롭게 출시된 플래시 블레이드 S의 전체 모습이고요. 이제 하나만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래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래시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플래시에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바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내구성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되는 오버프로비저닝 영역도 줄였습니다. 정말로 낸드가 가지는 전체 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현재는 두 가지 타입의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제공해드리지만 새로운 낸드에 개발이 되고 패키징이 되면 그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 플래시 블레이드 S 모델에서도 그대로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인프라든 플랫폼이든 모든 이제 예산 선정하실 때 TCO에 대한 분석이 가장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용량이 300테라고 연간 한 10%씩 증가하고 데이터 중복절과 압축률이 한 25% 정도 나와,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있으시면 이런 TCO 분석 툴을 통해서 전체 비용 세이빙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아마 칼큘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시는 300테라 기준에 연 10%, 그다음에 압축률은 약 25%, 되게 낮은 압축률 환경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TCO 분석을 한 거고요. 이 환경에서도 실제 6년 기준으로 TCO 분석을 하면 50% 이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이 되는 게 바로 에버그린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TCO 측면에서 상당히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공유 목적으로 플래시 블레이드는 드라이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고성능이 필요한 워크로드, 그다음에 AI나 머신러닝,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실시간 분석 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석들, 이런 업무, 거기에 유전체 분석이나 생명과학 서비스까지도 플래시 블레이드 S가 이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최근에 출시한 ALS라는 모델입니다. ALS는 저희가 엔비디아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레벨업의 솔루션이 다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AI 레퍼런스 플랫폼이고요. 이미 AL이라는 모델은 2018년도에 저희가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 S가 나오면서 ALS라는 모델도 검증이 완료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딱 두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메타 아시잖아요, 메타. 페이스북 AI 리서치가 이제 메타로 사용이 바뀌면서 정말 글로벌의 가장 큰 AI 슈퍼컴퓨팅 팜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퓨어 스토리지가 약 200페타 이상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엑사바이트급 하이퍼스케일까지도 확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 이건 실제 고객에 대한 분석 효과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 적게는 수십 프로, 그래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도 실제로 지금 돌리시는 잡이나 워크로드들에 대한 개선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스토리지 에어리어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구독 서비스, 모든 구독 서비스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로 에너지 효율 높은 장비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효율적인 스토리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저희의 고객이시자 파트너인 레벨업의 조만석 책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백엔드.ai 솔루션과 퓨어 스토리지가 어떻게 협력을 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어떤 유즈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석 책임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퓨어 스토리지와 레벨업이 어떻게 협업을 했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 언컴플리케이트한 환경과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플리케이트, 즉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먼저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이 편리하게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저희 사례와 그것들의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레벨업 주식회사이고요. 레벨업 한다고 해서 레벨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연구 환경이나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쿠버네티스나 이런 서비스를 기반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GPU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스토리지라든지 고성능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또 모셔야 되고 그 부분에 또 필요한 백엔드 작업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의 포커스에서 AI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구자나 개발자가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컨센트레이트 할 수 있고 그것들에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백엔드.ai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엔드.ai 서비스는 엔비디아 GPU 서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엔비디아의 최상위 서비스인 DGX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레디 소프트웨어로 아시아 퍼시픽의 유일한 벤더입니다. 그 외에 저희 외에 몇 군데 벤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미국 벤더나 이스라엘 출신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AI 서비스나 머신러닝 서비스에 있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은 GPU라든지 CPU, 그다음에 NPU라고 불리는 요즘에 말하는 전용 가속기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밑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GUI 서비스로 모든 것을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관리자 측면에서는 관리자가 이거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장애 요소나 효과적인 성능 개선을 언제 해야 될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용의 관리 콘솔을 웹 GUI 환경으로 제공함으로써 그것들을 언제라도 문제가 생겼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가장 큰 고객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KT AI 연구소, LG전자, SK, LG,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CJ라든지 이러한 큰 기업들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이라든지 애틀이 그런 고객들을 비롯하여 학교, 연구 환경에 해당하는 많은 학교들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시장에 가서 가장 큰 문제점,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들이 프라이빗하게 온프레미스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만들어준 AI 서비스를 클라우드나 스케일업 할 수 있나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하려고 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전용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것들이 유연하게 심리스하게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라이빗한 환경 내에서 만들 때
나날이 GPU의 환경이라든지 IPU라든지 이런 가속 환경들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요구되는 모델들, GPT-3가 나왔고 더 이후에 패스웨이라든지 구글의 패스웨이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유명한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이런 AI 모델들이 발전해 가면서 실제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요구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잘 많이 쓰는 시계열 데이터, 뭐 컨트를 하신다거나 그러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 위한 이런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정말로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고 빠른 레스폰스 타임을 요구되는 것이 비롯하여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의 크기도 크지만 데이터의 숫자가 정말 많은 컴퓨터 비전에 대한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격에 따라서 AI 플랫폼에 해당하는 성격과 그것을 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의 조합은 퓨어스토리가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좋은 하드웨어를 꼭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공하는 곳이 저희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퍼블릭 클라우드 고객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고객과 그러한 고객들의 필요한 니즈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고 계속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해결한 방식은 스토리지와 최적화된 AI 개발의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I 서비스 자체가 이제는 GPT-3나 이런 모델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의 단일 서버 내에 8장의 GPU가 있는 단일 서버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에 있는 규모로 스케일아웃한 형태로 GPU나 그 외의 가속기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들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만큼 스토리지 쪽에 데이터를 피딩해주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 그 GPU라든지 이런 가속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아주 복잡한 설정이 아니라 사용자는 스토리지가 밑에 있다라는 생각에 초상화된 레이어만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위에 밑에 받침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든지 GPU to GPU 라든지 RDMA라든지 이러한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백엔드 AI 플랫폼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와 협업하기 위해서 제안하면서 개발한 것이 스토리지 프록시라는 기능입니다. 스토리지의 입출력이 한 개의 노드가 아닌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멀티 노드로 구성된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균등 있게 배분하고 균등 있게 배분하기 위한 스토리지의 가속화, 스토리지에 대한 피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심플화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크까지 연결해주는 부분들을 백엔드 AI가 해결해주고 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GPU가 학습을 하고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실제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부분들이 시니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모듈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체를 분리를 했고요. 분리되어 있는 스토리지 프록시를 통해서 데이터의 입출력이나 GPU나 IPU나 이런 가속기에 해당하는 곳에 데이터를 주는 부분과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컨트롤과 데이터의 흐름을 분리를 했고 그 분리된 것 자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블레이드와 통합을 했는데요. 플래시블레이드와 이런 스토리지 프록시의 기능을 통합을 했는데 플래시블레이드의 스토리지 가속 기능은 되게 복잡한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API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도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라피드 파이들 툴스라든지 퓨리티 LSP API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활용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많은 고객분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를 중간에 맡겨서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보다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지 프록시에 지금 얘기 드린 퓨어 레스플 API나 래피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플래시블레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백엔드 AI에 다음처럼 인티그레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화면에 보시면
스토리지의 현황이라든지 스토리지가 얼마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스피드에 따라서 데이터를 피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스토리지가 만약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전용의 스토리지 플래시블레이드에 있는 콘솔을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 콘솔 내에서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PDT REST API라든지 라피드 파일 스토리지에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데이터는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라든지 어떤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폴더 내에 수백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블레이드의 이런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만 개 파일을 그냥 리스트업 하는데 한 10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들을 여러분들 AI 개발자나 관리자 쪽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즉시 우리가 100만 개건 1000만 개건 아무리 큰 숫자의 파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플래시블레이드가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환경이나 머신러닝 환경에서 쓰려고 하면 이걸 인티그레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인티그레이트한 작업을 저희 백엔드 다이가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제 구축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백엔드.ai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어 스토리지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웹GUI 환경과 스토리지에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토리지 프록시 환경, 그다음에 스토리지 프록시와 그 웹GUI나 관리자 네트워크를 전용으로 갈 수 있는 콘솔 서비스 환경까지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나 머신러닝의 학습에 필요한 GPU나 그 외 가속기 서비스를 가송할 수 있는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융합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고객은 GPU 서버가 수백 장, 수천 장까지 확장 가능한 고객에게 제공했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퓨어 스토리지와 저희 백엔드 다이가 효과적으로 융합을 해서 그 대륙 내에서 가장 빠른 슈퍼 컴퓨팅 환경을 제공했고,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특정 벤더의 스마트폰의 서비스에도 내장돼서 AI 서비스로 내장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 팜, 스케일아웃 해서 아주 큰 팜에서 AI 팜이나 GPU나 이런 것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백엔드 다이가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퓨어 스토리지가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백엔드 다이 클라우드 사스에서 저희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폐쇄망 서비스에서 연구 개발하게 된 것도 제공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즉시 필요하신 고객들에게 내부로 백엔드 다이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플래시블레이드를 조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서 스케일아웃을 무조건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아카이빙 목적이나 좀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통 오토 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도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티어링하는 부분도 플래시블레이드와 협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거나 억세스가 빈번한 데이터는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블레이드의 빠른 스토리지의 핫티어로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중요성이 자주 빈번하게 쓰이지 않는 것들은 좀 더 저속에 있는 스피드로 돼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ai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AWS 콘솔과 그다음에 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온프레미어 IDC 환경에서는 플래시블레이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와 아니면 AWS 서비스 아니면 국내의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와도 연계해서 확장된 스토리지 자체를 데이터가 어디 있든지 그걸 융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백엔드.ai가 제공하고 있고, 온프렘 환경에서는 당연히 플래시블레이드의 최선의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GPU 환경이나 이 GPU 환경을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땡겨서 썼을 때도 그거의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인트그레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퓨어 스토리지와 레벨업은 효과적으로 스토리지와 AI에 필요한 MLOps의 환경 자체를 총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나날이 발전하게 가면서 MLOps의 환경도 기존의 학습 위주의 환경에서 AutoML이라든지 그 AutoML을 좀 더 확장해서 데이터를 피딩해서 가공하고 학습하고 서비스까지 나아가는 전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MLOps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LOps의 환경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 백엔드 다이 서비스와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 플래시 블레이드를 융합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함으로써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잘하시는 AI 포커스된 연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그것들은 점점 효과적인 실제 사례로 하나하나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AI 서비스가 나온 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1년경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정도가 지났고요. 우리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한 건 알파고 이후에 한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AI가 돈을 벌어다 주는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돈을 벌어다 주는 AI 시대에 플래시 블레이드와 백엔드 다이를 활용함으로 해서 조다 여러분들이 커다란 모두가 부자 되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